2015년도 6월 27일 날 시행했던 문제입니다. 접근성 센터는 뭐라 그랬었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이에요. 시각적으로 안 보이거나 불편하거나 저시력자라든지 색약이라든지 완전 시각을 잃으신 분들은 아예 안 보이니까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음성으로. 그러나 저시력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돋보기 기능을 이용해서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 청각적으로 불편하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오류 음을 비프음이라고 하죠. 삑삑 소리 나는 거를 잘 못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화면이 덜컹거리게 같이 움직인다든지, 그 다음에 그 지체, 몸이 불편해서 마우스나 키보드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우스를 가지고 키보드를 조작한다든지, 키보드를 통해서 마우스처럼 사용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자녀 보호 설정에는 자녀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게임 유형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은 맞아요. 맞는데 접근성에 있는 기능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토글키는 뭐냐면, 우리 키보드에 토글키가 뭐가 있어요? 토글은 하나로 두 가지를 지그재그 하는 걸 토글이라 그래요. 한영키, 이런 게 토글키예요. 그런데 한영키는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불빛 들어오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뉴메릭 락키, 캐피탈 키, 스크롤 키, 이런 것들은 불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불빛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은 삑뻑 삑뻑 하고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삑 하고 올라가면 켜진 거고, 뻑 하고 내려가면 소리가 이제 불이 꺼진 거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대비는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고요. 색약이라든지 이런 분들, 마우스 키는 오른쪽 숫자판에 있는 그 숫자 키를 이용해서 마우스처럼 동작을 시켜줄 때 쓰는 게 그런 기능이고요. 마우스 키는 이제 그런 거고, 고대비, 토글 키 이런 것들. 답은 이제 첫 번째가 자녀 보호 설정은 맞는 말이지만 접근성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라는 거. 자,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는 뭐가 있었죠? 대용량성, 통합성, 그 다음에 쌍방향성, 디지털화, 뭐 이런 것들. 예. 멀티미디어는 다중 매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멀티와 미디어를 한꺼번에 합친 말이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압축해서 저장하는 것을 사용한다. 그래서 옛날에 플로피 디스크처럼 아주 용량이 작은 거, 이런 거 말고 CD, DVD, 블루레이 디스크처럼 저장 장치가 발전을 해서 하드디스크에다 저장하면 좋은데 비싸잖아요. 하드디스크 자체가. 그러니까 CD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장에 100원, 200원 밖에 안 하니까 DVD도 한 2, 300원이면 산단 말이에요. 한 장에.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저장을 해 놓으면 좋은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어릴 적에 자녀들 촬영해 놓은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를 보관을 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요즘 그 랜섬웨어 이런 것 때문에 내 컴퓨터에서 보관해 뒀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데이터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릴 적 우리 자녀들의 추억은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DVD에 보통 많이 저장을 하거든요. CD는 양이 너무 적어서 불편하고요. 이때 DVD 저장하실 때 너무 저렴한 DVD 쓰지 마세요. DVD로 레코딩을 한다 그러는데 너무 저렴한 거는요, 오래 못 가더라고요. CD나 DVD에서 데이터를 저장해 놨는데 그게 중간에 사라진다,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성능이 가격이 좀 있는 거, 그런 거를 이용하면은 어떤 거는 100년 간다, 뭐 1000년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0년만 가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영상 정보가 용량이 크다는 건 알겠는데 사운드하고 영상을 분리해서 전송하면 화면은 화면대로 따로, 소리는 소리대로 따로, 그럼 맞추려면 그것도 힘들잖아. 싱크를 맞추려면. 그렇죠.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그냥 하나로 돼 있으면 돼, 하나로. 예. 네 번째가 틀린 말이다. 뉴스, 드라마, 영화, 게임과 같은 영상 정보를 내가 원할 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는 주문형 비디오라고 하죠. 주문형 비디오. 영어로 VOD.
비욘드 온 디맨드, 주문형 비디오라는 거죠. 그와 연관된 해설이 거기 나와 있죠. 예.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백신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서 받은 파일들이 있어요. 실행 파일들은 바이러스 검사를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사용하는 백신들이 있어요. V3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백신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백신들이 알아서 다운로드 받을 때 검사를 해요. 예. USB 메모리에 들어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그러면은 검색을 해서 자기들이 찾아냅니다. 얘는 정지 위험합니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예.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은 저장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검사해야 돼요. 바이러스 검사.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니까,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이니까 이것도 다운로드 받는 거잖아요. 원래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인터넷상에서 가져오는 거를 다 다운로드 받는다고, 내려받게 한다 그러는데 2번과 3번은 같은 설명이잖아요. 근데 2번은 다운로드 받을 때 바이러스 검사하고 하고, 3번은 그냥 사용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공유 폴더에 있는 것도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저 사람이 다 공유 공간에다 저장을 해 놓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공유 폴더를 관리하는 관리자는 클라우드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이 네트워크 상에서 공유 폴더를 관리하는 사람은 항상 백신을 이용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전체가 그냥 완전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 인터넷 전화는 저번에 한번 나왔던 문제네요. 카카오톡에서 보이스톡 합시다 뭐 이런 것처럼 VoIP. 그 다음 문제.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나 서비스에 관한 접근 방법, 존재 위치, 파일, 자료 파일명 등 요소를 표시하는 거를 한번 해볼까요? 인터넷 실행하면 저 상단에 이렇게 주소에 뭐가 나와요? 자, 공방에 한번 가볼게요. 제가요. 주소가 길어요. 어떤 걸 클릭하면 주소가 되게 길어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URL이라고 한다. URL. 예. 그 다음 네트워크 사용하는 용어다. ISDN이라는 말. ISDN은 종합정보통신망입니다. ISDN은 종합정보통신망인데 자체가 디지털 선로예요.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이다라는 거.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원격. 파일을 송수신한다 그러죠? FTP라고 그러고요. 예, 텔넷은 뭐냐면 원격 접속이라고 합니다. 원격 접속. 텔넷. 원격 접속은 뭐냐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접속을 하는 거예요. 어디 거를. 다른 곳에 있는 거를. 여러분 네이버 접속 해보셨잖아요. 네이버는 내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네이버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런 게 원격 접속이에요. 그 다음에 유즈넷은 뭐냐면은 뉴스그룹이라고도 하고 동호회 성격을 띄었다 그랬죠. 카페 같은 기능 그런 거고요. 9번 압축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 압축 많이 해보셨나요? 압축 받은 거를 더블 클릭하면 압축이 풀리죠. 근데 풀려진 게 아니라 풀어놓은 것처럼 보는 거지. 사실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 풀기를 하셔야 돼요. 이때 윈도우에서 처음에 압축하기 전에 도스 시절에서도 압축 기술이 있었는데 ARJ라는 걸 이용해서 압축을 하고 압축을 풀고 그랬었어요. RAR로 압축을 하기도 하고 압축을 풀기도 하고요. 윈도우로 넘어가면서 다 했었죠. 그리고 집은 처음에 PK 언집
이런 압축 풀고 압축하고 압축 푸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윈도우가 생기면서 윈집, 윈도우형 집이죠. 그 다음에 R집, 뭐 빵집,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요. SAS는 교재 107페이지 9번입니다. SAS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SAS? SAS는 그 통계 프로그램 중에 SPSS하고 SAS라는 두 가지 유명한 통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 뭐더라? 그 간호사분들 신는 신발, 푹신푹신한 신발 있잖아요. 샌들 같은 거. 그것도 사스란 신발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통계형 프로그램을 말하는 건지 제가 듣기로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압축 형식에는 SAS라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집, RAR, ARJ 뭐 이런 거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패치는 이렇게 뭐 파츠 붙이는 거 있잖아요. 붙이는 파츠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우리 패치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예전에 가면 어디 가면 타이어 빵꾸 떼옵니다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패치한다 그러는 거죠. 뭔가 큰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그 문제점이 발생된 거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걸 우린 패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가 바로 패치가 되고요. 1번에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성능을 비교 평가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겠죠? 랜드마크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그 다음에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개발사 내부에서 미리 평가하고 하는 프로그램은 알파 테스트라고 하죠. 알파 테스트, 알파 프로그램, 알파 버전, 알파라 그래요. 알파가 A고 베타가 B니까 첫 번째 테스트 한다고 해서 알파 테스트. 그걸 가지고 일반 대중들이 테스트하는 거는 베타 테스트. 그 네 번째가 베타 테스트예요. 네 번째 설명이 베타 테스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패치 프로그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패치 프로그램은 두 번째 설명이 있는 거죠. 패치 프로그램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아래 한글 같은 경우도 한컴 오피스 업데이트 하세요 라고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패치예요. 그 이제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 보면은 다운로드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컴사 개발 회사에 가면 패치 프로그램들이 올라와 있어요. 패치 프로그램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최신 백신으로 업데이트하는 그 업데이트하고 달라요. 예. 업데이트는 조금씩 위에 덧붙이는 게 업데이트고 추가해주는 게 업데이트고 패치는 뒤바꿔 놓는 걸 패치라 그래요. 프로그램 자체를 뒤바꿔 놓는 거죠. ASCII라고 읽어요. ASCII, ASCII라고 하는데 ASCII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만든 표준 코드예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근데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 정보 통신용 코드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정보 통신용 표준 코드예요. 이 코드를 이용해서 자료를 보내고 받게끔 했는데 7비트로 되어 있어요. 기본 7비트.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 기호, 그 다음에 뭐 엔터 같은 경우는 제어 문자라고 해요. 뭐 어떤 글자가 딱 보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엔터는 줄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인 피드, 폼 피드, 뭐 비품, 소리 삑삑삑 난다든지 하는 그런 특수한 제어 문자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아스키 코드에 다 심어서 쓰는 거고요. 페리티 비트를 이용해서 오류 검출과 오류 교정이 가능한 거는 해밍 코드입니다. 해설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해밍 코드를 말하는 거고요. 표준 아스키 코드는 3개 존 비트하고 4개 디지트 비트, 즉 7개 비트로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대형 컴퓨터의 코드는 아니에요. 대형 컴퓨터는요, EBCDIC라는 코드를 써요. EBCDIC라는 코드를 씁니다. 그렇지? 아스키 코드는 통신용 코드고요. PC에서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확장 아스키 코드를 이용해서 8비트를 사용하면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표현에 적합하도록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확장 아스키 코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말 쓰는 경우 있죠. 우리말은 아스키 7비트에는 안 들어가요. 8비트를 써야 돼요. 확장 8비트를. 아니면 7비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기 때문에 패리티 비트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확장 8비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확장 9비트를 써야죠. 우리말 코드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8비트가 됐고, 체크용 패리티 비트라고 하는 게 체크 코드인데 얘를 붙이면 9비트가 되는 거예요. 멀티미디어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되게 헷갈리고 어렵고 불편할 수는 있는데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주기억 장치보다 크기가 큰 거, 큰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사용이 안 되죠. 우리 집이 10평인데 15평만큼의 가구를 들여놓으려면 당연히 들여올 수가 없죠. 근데 컴퓨터는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조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로 빌려 쓰는 기능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쓰는 거를 가상 메모리라고 합니다. 가상 메모리. 캐시 메모리는 뭐죠? CPU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에 데이터를 주거니 받을 때 CPU가 빠르고 주기억 장치가 느리니까 처리가 느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캐시 메모리를 두는 거고요. 버퍼 메모리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캐시 메모리도 CPU도 캐시라는 좀 특수한 메모리를 사용하죠. 임시 메모리를 사용하고요. 그러면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 사이에서도 그런 캐시 메모리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하드 디스크 같은 거를 우리가 구매할 때 보면은 그 안에 캐시 메모리가 용량이 얼마큼 있다라고 알려줘요. 즉 주기억 장치에서 보조기억 장치로 저장 명령을 걸 때 직접 보조기억 장치로 저장 명령을 걸면 컴퓨터가 느려져요.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도 일반 캐시 메모리와 같은 CPU에는 캐시 메모리와 같은 아주 고속의 메모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다 통틀어서 버퍼 메모리라 그래요. 임시로 사용하는 버퍼 메모리. 그러니까 스풀도 그렇죠. 스풀. 프린터로 인쇄할 때 보조기억 장치로 인쇄 명령을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버퍼라 그래요. 그런 임시 메모리들을 다 버퍼라고 부릅니다. 연관 메모리는 뭐죠? 뭐든지 컴퓨터는 주소를 가지고 기억한다 그랬어요. 주소. 근데 주소 말고 내용으로 기억하면 어떻게 했냐 이거지. 내용. 코끼리 그러면 코끼리는 뚱뚱하게 코가 길어.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지. 그것이 몇 번지 어디에 아프리카에 있고 이것도 외워도 좋은데 그냥 코끼리 그러면 코가 기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연관 메모리, 연상 메모리라고도 불러요. 예. 노란색 물음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장치관리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컴퓨터 안에는 장치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장치관리자. 장치관리자면 이렇게 노란색 느낌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장치관리자 안에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데 이게 뭔지를 우리는 모르죠. 단순 통신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스마트폰도 지금 뭐가 연동이 제대로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드라이버가 뭐냐 이거지. 드라이버. 하드웨어를 인식시켜주는 프로그램. 왜? 윈도우가 운영체제가 어떤 USB 메모리를 꽂았어. 외장하드를 꽂았어. 프린터를 연결했어. 그럼 얘가 프린터인지 USB 메모리인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인식시켜줘야 돼요. 나 이런 거야 라고 알려줘야 되거든. 그걸 우린 드라이버라 그래요.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인식시켜주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찾아주긴 찾아줘요.
이 장치가 뭡니다 하고 찾아는 줬는데 USB 메모리는 찾아는 줘요.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USB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가 뭐다라는 건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얘가 뭔지 정확한 거를 알려려면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깔려있지 않으니까 이 스마트폰이 작동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정확히 이게 무슨 뭐다라고 표현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드라이버 미설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 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 컴퓨터에 가서 속성 이렇게 보면은 기본 정보 보기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정보를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그래서 여기는 뭐 메모리가 얼마큼이고 체험 지수가 얼마큼이고 뭐 메모리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 IO 3470이네요. 3세대 CPU예요. 3세대 CPU. 나쁜 컴퓨터는 아닙니다. 예. 근데 메모리가 좀 약간 딸리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윈도우 버전 나와 있죠? 메모리 용량 4기가로 나와 있죠? 정품 인증 밑에 받았다고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업데이트가 언제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지역판 업데이트 항목에 가서 해야지. 밑에 보면 업데이트 항목이 따로 있잖아. 업데이트에 가야 업데이트가 뭐가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정보에는 안 나타나요. 기본 정보에 안 나타난다. 15번 로고키 누른 상태 L을 누르면은요 락 여기 시작 버튼 눌러서 시스템 종료 옆에 화살표 누르면 잠금이라고 있어요. 잠금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파워를 누르거나 해서 다시 켜야 돼요. 어떨 때 락을 걸고 잠금을 하고 나가죠? 밥 먹으러 갈 때. 퇴근할 때는 시스템 종료를 끄고 가고 종료해서 끄고 나가야 되지만 잠깐 자리를 비워야 돼요. 이때 잠금을 하고 나가면 되죠. 이때 패스워드를 걸려 있으면 누군가가 다시 와서 파워를 켰을 때 패스워드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패스워드 못 맞추면 잠금이 해제가 안 되고 본인은 패스워드 알 테니까는 다시 할 수 있고. 그러면 아까 막 펼쳐놓고 작업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 그대로 다시 쓸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도 잠금해 놓고 나왔어요. D는 뭐죠? D 열리는 창을 최소화시킨대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D 누르면 다 내려갔네. 다 내려갔어. 다시 누르면 올라오고요. T는 뭐죠? 자 밑에 막 열리나요? 이렇게 제가 하나씩 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밑에 보인단 말이에요. 아 여긴 뭐고, 아 이건 메모장이고, 아 요거는 인터넷이고, 요거는 탐색기 열었고. F는 뭐죠? F는 찾기. find의 줄임말. 그러니까 15번에 이 문제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해설 보시면 제가 이제 처음에 윈도우에 관한 기본을 설명드릴 때 뭐 F1번은 뭐고 F2번은 뭐고 그다음에 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건 알잖아요.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는. 그런데 이제 로고키 플러스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한 10문제씩 나온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외우겠지만 어쩌다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못 외우는 거예요. 근데 해보시면 좋아요. 해보시면 좋아요. F는 찾기고요. F는 찾기고 L은 잠금이에요. 일단은 두 개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머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몇 개를 알면 답을 찾아내기도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 속도가 빠른 거는 CPU죠. CPU 내에는 레지스터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와 레지스터 사이에는 캐시가 빠르고요. 이렇게 답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이거예요. 곰플레어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곰플레어와 다른 거는 뭐냐면 곰플레어에서는 동영상을 보거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얘는 CD 레코더를 이용해서 레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디오 CD 있잖아요. 노래가 들어있는 CD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용해서
mp3로 추출할 수가 있어요. 오디오 CD,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듣는 오디오 있잖아요. 노래 들어있는 CD.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CD 플레이어다 놓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얘를 mp3를 다 바꿔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사용합니다. CD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CD 복사하는 기능이 나타나요. 그때 mp3로 변환시켜서 컴퓨터에서 저장해 놓고 꺼내 쓰면 되죠. 제가 아는 분은 음악 하시는 분인데, 음악하는 집에 가면 오디오 다 있어요. 뭐 오케스트라 연주한 거, 유명한 성악가들 한 거, 뭐 CD가 뭐 100개 200개씩 막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들고 다녔대요. CD 플레이어를 사가지고. 부피도 많이 차지하잖아요. mp3 플레이어 나오고 나서부터는 안 쓰는 거예요. 이제 버리자니 아깝고. 이제 그럴 때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mp3를 다 바꿔놓으셔갖고 생각날 때마다 계속 음악을 들으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CD 제작도 하고요. 음악 파일, CD 복사한다는 거는 CD를 다른 CD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오디오 CD 속에 들어있는 노래를 mp3로 변환하는 거를 CD 복사라고 나와요. 그 메뉴판에. 그 다음에 UCC, 동영상 편집은 안 됩니다. 사진 편집이나 영상 파일 편집하는 건 안 돼요. 이거는 무비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는데, 무비메이커가 정지됐어요. 윈도우를 만든 MS사에서 이제 무비메이커도 쓰지 마라 하고 정지를 걸어놨어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는 상관없어요. 무비메이커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는 이상이 없는데, 새로 설치하려니까는 설치가 안 돼요. 해보니까는 불편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답은 세 번째다. GIGO, 개비지 인, 개비지 아웃. 개비지 인, 개비지 아웃.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금을 집어넣으면 골드 인, 골드 아웃. 좋은 정보를 집어넣으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입력 정보가 많지 않으면 출력 정보가 나쁘다는 얘기죠. ALU는 뭡니까? ALU가 연산장치예요. 제어장치와 연산장치가 있다 그랬죠? CPU는. 그때 제어장치는 컨트롤 유니트라 그래요. CU. 뭐 24시간 편의점 CU하고 이름이 같은데, 컨트롤 유니트, 제어장치라고 하고요. 즉 제어 신호를 보내서 수행하도록 하는 거고요. ALU는 연산장치라고 하죠. 산술 및 논리 연산장치. 산술 논리 연산장치라고 해서 Arithmetic Logical Unit, ALU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ALU는 연산하는 거지 제어를 하고 지시하는 건 아니다. ADPS는 Automatic Data Processing System. 옛날에 EDPS, ADPS 이런 말 많이 사용했었어요. EDPS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음담패설의 약자다 뭐 이렇게. 그래서 학과에서 EDPS를 이제 들었으니까, 야, 음담패설의 약자래. 그러다가 이제 교수님한테 걸리면 혼났어요. 너는 전공하는 학생이 그렇게 비하하냐고 막. 예. 하여튼 컴퓨터를 전공한다. 컴퓨터 그러면 이제 EDPS라는 말이 나왔고, 뭐 그와 흡사하게 ADPS다 이런 말도 많이 사용했죠. CPU도 뭐 그런 말이고. 프로그램 및 기능에 가서 설정할 수 있는 건데 뭐냐면, 업데이트를 제거할 수가 있고요. 윈도우즈 기능을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업데이트를 설정하게끔,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설정하는 거는 업데이트 기능에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기능에 있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기능에 가서 자동 업데이트를 할 건지 수동 업데이트를 할 건지, 컴퓨터가 켜져 있으면 몇 시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할 건지, 그런 걸 설정하는 거는 업데이트 기능에 있습니다. 예. 헷갈릴 수 있어요. 1번하고 3번은 업데이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다. 아닌가? 다른 건가? 하고 막 헷갈리라고 문제를 낼 수 있죠. 자, 기본 프린터 설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기본 프린터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고요. 기본 프린터는 무조건 한 대만 지정할 수 있고요. 기본 프린터는 네트워크 프린터든 무슨 프린터든 간에 지정할 수가 있어요. 로컬 프린터만
지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컴퓨터 시험에는 반드시 이라는 말, 그리고 뭐뭐만 된다 이런 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 범위를 설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맞아요.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렬 작업을 선행해야 된다. 이런 말은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 중에는 대부분은 뭐뭐만 반드시라는 말이 잘 안 들어가요. 예,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재 110페이지서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21번 필터에 관한 설명. 필터는 걸러내는 거죠. 근데 걸러내든 어떻게 하든 간에 숨겨져 있는 거는 무조건 다 제외시킨다 그랬습니다. 예, 정렬이든 무슨 뭐를 하더라도 다 숨겨져 있는 거는 제외된다. 네 번째가 틀린 말입니다. 1, 월, 화, 수 갈 테고요. 1, 2, 3, 4 이렇게 가겠네요. 그러니까 네 번째 줄에는 1, 월, 화, 수 수요일이 나올 테고 옆에는 1, 2, 3, 4 4가 나오겠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두 번째가 된다. 사용자 지정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거나 연자가 포함된 거를 찾는 거죠. 이시성을 가진, 첫 글자가 이시니까는 두 번째 보기는 뭐죠? 연자가 포함된 거죠. 남이수, 남이수는 아니죠. 이자가 포함된 게 아니라 연자를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자는 시작해야 되고, 이연 맞고요. 연지혜, 연자가 포함되니까 앞이든 뒤든 중간이든 상관없습니다. 홍지연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가 틀린 말이네요. 정렬, 최대 3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근데 3개가 아니라 60개 이상 된다 그랬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위에서 아래로 정렬도 할 수 있지만 좌에서 우 다 됩니다. 흰색에서 검정색 선을 정렬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흰색에서 오른쪽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아니라 흰색이 앞에 있으면 흰색부터 나오고 검정색이 앞에 있으면 검정색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에요. 색상은. 그리고 사용자 지정 정렬은 첫 번째 기준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다음 문제. 이건 뭐죠? 왼쪽에 1번, 2번 윤곽교가 있는데 더하기 누르면, 빼기 누르면 오므라들고 더하기 누르면 펼쳐지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1번을 누르면 전체가 표시가 되느냐 이런 거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잖아요. 1번 누르면 뭐가 됩니까? 쭈그러들어요. 축소가 된다고. 축소. 제일 끝에 있는 숫자, 여기서 2가 제일 크니까는 2를 누르면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우리 부분합 하나 앞에 1, 2, 3, 4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1번 누르면 뭐죠? 전체 그룹만 나타나잖아요. 마지막에 있는 숫자를 누르면 개별적인 거 다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부분합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윤곽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경우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여기 이제 이름, 옆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합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그룹, 잘못했다. 요렇게만 블록 잡아서 그룹.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합계만 나오고 펼치면 개별적인 과목 나오겠죠? 여기 이제 뭐 100점, 50점, 70점 있으면, 자, 그래서 이제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렇게 놓으면은 합계만 보이면 되고, 사용자가 일일이 이거를 야 여기는 그냥 보이지 말자 해서 숨겨라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누르면 숨어 들고 누르면 펼쳐지고 하더라 이거죠. 이때 1번 누르면 오므라들고 2번 누르면 전체 펴지는 거고. 요게 윤곽입니다. 윤곽 그룹.
부분합도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죠.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블록 잡아서 그룹 잡아 놨었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나 쭈물어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했었다 하는 거죠. 수평이나 수직 또는 수평이나 수직으로 나눠주는 거 창 나누기지 뭐. 틀 고정은 아니죠. 예. 인쇄 미리 보기에서 설정할 수 없는 거 너빈 조정해요. 인쇄 미리 보기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여백을 표시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넓게 표현하라 그러면 넓어져요. 넓어지거든요. 근데 인쇄 미리 보기에 뭐가 안 돼요? 줄높이 조정은 없잖아요. 열너비 조정은 가능합니다. 열너비 조정은 가능한데 뭐가 없다? 줄높이, 행높이 조정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행높이 조정하는 건 없어요. 네. 나머지 뭐 여백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건 다 됩니다. 여러 개 시트를 선택할 때 연속적인 거는 Shift 키 누르고 비연속적인 건 컨트롤 키 누르고 이건 뭐 엑셀 기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많이 했던 거니까 기억하시기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할 때 표시되는 오류 메시지를 옳은 것은 했어요. 1번 div0는 뭐라고요? 분모가 0으로 간 거예요. 몇 나누기 몇 했는데 몇 나누기 0 했단 말이에요. 분모가 0이면 연산을 못해요. 두 번째 넘버는 뭐냐면요, 엑셀을 계산하다 보니까 너무 큰 수가 됐어. 엑셀에서 계산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있거든요. 양수, 음수에. 그 범위를 벗어나면 오버플로우라 그러죠. 오버플로우. 또 너무 작은 숫자를 계산하다 보면 작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언더플로우가 돼요. 이렇게 되면 숫자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면 뉴메릭 넘버 오류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는 2에 128승 어떨 때 사용해요? 128승은 128승을 제가 왜 했어요? IPv6이 128비트로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근데 숫자가 보시다시피 어때요? 굉장히 큰 숫자예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옛날에 IP2의 32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요. 42억 9,496만 7,296. 43억이 좀 안 돼요. 근데 128비트는 3 곱하기 10의 38승이라는 뜻이지. 그러면 128승 말고 1280승은 어떻게 될까? 이거 에러가 났잖아. 야, 너무 커. 500승은 나와. 600승도 돼. 900승도 돼. 1000승도 돼. 근데 만승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에러가 나면 무조건 가운데 맞춤입니다. 네. 네임은 뭐라 그랬죠? 는 썸 국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는 썸 국어 그러면 국어가 뭔지 모르잖아. 아, 얘가 국어야. 이름 상대도 얘를 국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그때 나오지. 아, 100이구나 이렇게. 그럼 홍길동은 얼마야? 홍길동이 얼마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 얘가 홍길동이야. 그럼 얘 합계가 나오는 거지. 예, 이름을 잘못 지정해줄 때. 샵밸류는 뭐예요? 자, 보세요. 는 이거랑 이거를 더해요. 그리고 안녕이라는 글자를 더하래.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이거지. 숫자하고 글자하고 더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나는 모르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런 값을 왜 주십니까? 밸류, 값이 에러가 난 거야. 더하고 빼고 곱하기 나누기 하는 과정에서 는 썸 함수 안에다가 글자를 포함시키면 글자는 제외하고 숫자만 합계를 구해주는데 더해라 빼라 치고 명령을 걸면 나 할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예요. 샵밸류. 답은 이거가 되겠죠. 자, 이거는 뭔가요?
W가 있나요? 워드가 있네요. P는요? 있네요. X는 없네. X라는 과목이 없잖아요. 그럼 에러가 나면 안 되죠. 공백을 표시하래.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if 에러. 만약에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이 됐으면 VLOOKUP 함수에 의해서 계산이 되면 오케이 해라 이거야. 그래서 그게 워드인지 엑셀인지 나오는데 만약에 에러가 나면 if 에러 그러면 저 끝에 있는 공백 출력해라. 그러니까 X라는 과목 코드는 없으니까는 빈칸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if 에러는 함수를 먼저 쓰고 얘는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실행하고 에러가 났을 때 뒤에 있는 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는 잘못 표기된 내용이에요. 잘못된 표기된 내용이고 true를 쓸 때는 어떻게 됩니까? true 쓸 때는 규정이 뭐냐면 true를 썼을 때 반드시 코드명이 ABC 순서대로 오름차순 나열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W라는 코드를 가지고 과목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항목과 오른쪽에 있는 항목이 서로 다르잖아요. 오른쪽에는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달러를 선택해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F4번 키.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것이 달러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일단 달러 표시보다는 true가 잘못된 거기도 해요. 하여튼 둘 다 틀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렇게 표시하는 건 아니고 70kg, 몸무게가 70kg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했는데 디카운트 보세요. 두 번째 칸이 뭐죠? 두 번째 칸? 이름이죠? 이름은 글자잖아. 디카운트는 오른쪽에 있는 몸무게가 70kg 이상이라는 거에 조건에 맞는 거에 개수를 세는 건데 디카운트는 숫자만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둘, 2라고 했었으니까 이름의 개수를 세라는 거잖아요. 이름은 글자니까 개수를 못 세는 거죠. 세 번째처럼 3을 쓰면 뭐예요? 몸무게 70kg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키가 몇 개가 있는지 키는 숫자니까 키의 개수를 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름의 개수는 셀 수가 없다 이거지. 디카운트 A를 쓰면 뭐를 써도 상관없겠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게 뭐죠? 굿모닝이란 글자에서 프로퍼는 첫 글자가 단어의 첫 글자가 대문자입니다. 그러니까 굿의 G, 모닝의 M 첫 글자만 대문자가 되는 거죠. 트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트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굿모닝 느낌표 왼쪽과 오른쪽에 빈칸은 지우고 다 지우고 굿모닝 느낌표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여러 칸은 한 칸만 유지하고 삭제하는 기능인데 일단은 굿모닝과 느낌표 사이에 있는 빈칸은 유지해 줘야 돼요.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3번처럼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1번은 대문자니까 어퍼고요. 4번은 소문자니까 로어라는 함수를 썼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답은 두 번째가 맞다. 자, search A. A는 뭐죠? 오토메이션의 A가 어디에 있어요? A 앞에도 A가 있고요. 뒤에도 A가 있죠. search A 똑같은 A인데 A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요. search는요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합니다. 해설해 보면 나올 거예요. search는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하고요. find는 대소문자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find에서 소문자 A를 찾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 6번째 있네. 나머지는 첫 번째 A 대문자든 소문자든 첫 번째만을 찾았어요. 근데 3번에 나와 있는 소문자 A는 find니까 대소문자 구별한다 그랬잖아요. 얘는 저 뒤에 있는 6번째 A를 찾았다. 그래서 답이 6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시트 탭의 색은 변경할 수 있으나 반드시 때문에 틀린 것 같기도 하고요.
시트 탭이라는 건 이겁니다. 화면 밑에 보시면은 여기 시트 2번, 시트 3번이 있는데 이 시트 탭을 바꿔요. 빨간색, 얘도 빨간색, 다 빨간색 할 수 있어요. 얘는 노란색, 뭐 녹색 이런 식으로 시트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 게 시트 탭. 똑같은 색 상관없잖아요. 어떨 때 쓰면 좋을까요? 이 색깔을 지출해 가는 건 빨간색, 수익 가는 거는 녹색.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빨간 거를 딱 본 순간 아 얘는 지출해 가는 걸 거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매크로 이름에는 첫 번째는 반드시 숫자가 들어오면 안 되죠. 빈칸도 허용 안 되죠. 그러니까 3번에 3 밑줄 매크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냥 매크로라고 쓰면 되지, 밑줄 매크로라고 쓰면 되지만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중간에 들어가도 되고요. 빈칸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서로 다른 매크로에 동일한 이름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크로는요, 키보드 동작, 마우스 동작 다 기록돼요.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로 는, 썸 하고 쓰잖아요. 는 에버리지라고. 그 그대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아니에요. 마우스 메뉴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찾는 거는 동작이 안 들어가요. 이때 어떤 메뉴를 클릭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클릭. 최종적으로 얘를 클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요게 이제 매크로에 포함되는 거죠. 예. 그다음 제목, 눈금선, 레이블, 표는 없네. 밑에 홍길동이가 몇 점, 이대한이가 몇 점 맞았다라는 워크시트처럼 나오는 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틀렸다. 그 다음에 암호 설정. 암호는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패스워드는 무조건 대소문자 구별을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암호를 잊어버리면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신분증을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금융권에서는 신분증을 보여주면 되지만 여기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게 좀 다르다라는 거. 39번 문제. 이거는 좀 방사형이죠. 가운데를 기점으로 펼쳐졌어요. 계열이 3개니까 삼각형이고요. 만약 1, 2, 3, 4월 4가지를 요소를 하라 그러면 꼭지점이 4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방사형이라고 합니다. 방사형. 가운데를 기점으로 펼쳐지는 거. 금을 펼치듯이 하는 거. 예. 엑셀에서 지원한 형식인데 엑셀에서 X가 일반 엑셀이고요. 엑셀 T는 뭐죠? 서식이죠? T는 서식이에요. 근데 M이 들어가니까 매크로가 포함된 서식이에요. 매크로가 포함된 일반 문서는요, XLSM이죠. XLSM. XLSM. XLSS는 SLS. SS. 요거는 뭐다? 이거는 일반 엑셀. T는 뭐다? 서식. 서식은 뭐냐면 샘플 문서. 이력서, 양식 이런 서식이 들어있는 거고요. 뒤에 X가 들어있으면 일반, M이 들어가 있으면 매크로. 근데 또 뭐가 있었죠? 텍스트 파일에서 점 prn 점 뭐였더라? txt인가? 3가지가 있었나요? 자, 엑셀에서 우리가 저장을 할 때 다른 이유로 저장을 할 때 여기 보이는 텍스트 파일이 있어요. 텍스트 파일 txt 그 다음에 csv, prn 이런 거, 예, 이런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라고 알려드렸는데, 공백, 쉼표, 얘는 탭 구분되어 있는 거죠. 데이터들을 공백으로 구분하고 쉼표로 구분하고 컴마
CSV는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라 그래서 컴마 값으로 구분해 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CSV는요, 뭐 일반 엑셀에도 사용하는 거지만은 값을 각각의 이제 보통 엑셀로 저장을 많이 해요. 엑셀에 저장을 무진장 많이 저장을 해놓고 얘를 엑셀로 아니면 사용을 못 하잖아요. 엑셀 파일을.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로, 메모장 파일로 열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쉼표로 구분하는 CSV로 저장해서 사용하면은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한다든지 이럴 때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것도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